2년 10개월 만에 26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역대 최고치랑도 10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럼 이번 주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한 주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역시나 지금 이 상승을 어떤 상승인가를 지켜봐야 되는 단계인 거지, 사실 이 상승에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따라붙어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늘린다라는 개념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던 종목들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힘으로 올라온 지수,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보시면은, 야, 내가 지금 8월에 샀던 종목, 9월에 샀던 종목이 안 오른다. 아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조금 교체를 하든지 편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종목을 아예 대놓고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런 종목들이 뭐 많게는 지금 짧은 기간에 15%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짧게는 3%, 4%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저는 바닥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종목 쪽으로 옮겨 놓거나 또는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역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지난 전고점이죠. 2607포인트가 되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 자리 2604.92%2포인트로 지금은 거의 고점에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 자리인 거죠. 저기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뚫지를 못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뚫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까지 넘어왔다라는 것은 아마 지난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전고점을 넘는다라는 개념이요, 전고점을 넘으면은 내 종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야. 야, 지금은 불장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소라고 하죠. 소처럼 막 위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불장이 올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 저는 역시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과열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열의 단계가 점점 이렇게 조금 무르익어가는 그런 단계로 한번 넘어갈 것이라고만 보는 거지, 넘어갔다고 해서 상승세가 뭐 미친 듯이 올라온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막 급등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거나 뭔가 허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나 역시나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들이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더 떨어질 거야, 워낙 강세가 앞으로 더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빈후드 개미들이죠. 외국에 있는 개미들도 지금은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느냐, 1,300원대 들어와서 1,100원대 환 차익도 노리면서 증시의 차익도 노렸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역시나 고점의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이제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 포트폴리오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3월 달에 터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신 결과로서는 이제는 뭔가 산업이 좀 변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활이 과거와 지금이 같냐라고 했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로 서스럼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했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300명대가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단계가 생기면서 2단계로 격상하는 단계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연말에 우리 송년회, 막년회 하면 한 잔 더 하자, 2차 가자, 노래방 가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어지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마트를 가서 또 이렇게 장을 보기도 애매하다 보니까 마트도 나가질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또 돈을 쓰지 않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산업의 부분들이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거나 오히려 수혜를 받거나 전혀 영향 없이 약간 실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실적은 정말로 망가졌으나 코로나 수혜주네 또는 코로나 테마네 또는 그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테마네
해 하는 등등의 이야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올라왔고 그리고 종목 주가까지 적자가 심하고 재무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왔을 때 야 지금 올라온 종목이 더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종목들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께서 예전 코로나 이전에 들고 있던 종목들이 겨우겨우 본전이 왔어요. 겨우겨우 이제는 내가 수익권에 도달했어요 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종목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라는 개념에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미리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정리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내가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지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경제가 무너진다 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 봉쇄가 됐다 그런 내용들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종목을 지금 꾸준히 모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실적이 선방하고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제 가치를 조명을 받을 때 이득을 생길 수 있게끔 또 그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현금화를 미리 하신 분들은 사실 어렵지 않은 장이나 현금화를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본전을 못 찾고 있던 분들 그리고 7, 8, 9월 달, 10월 달까지 뭐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됩니다. 안 팔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샀는데 결국은 물려있죠. 그런 종목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 고점이라고 한다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줄 때 저는 좀 잘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카카오 뭐 하고 있는가 볼까요? 자, 카카오 보시게 되면은 8월 달에 저렇게 고점을 찍고 그래 주식 팔 때가 아니야. 주식은 살 때야.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좀 사야 되겠어 라고 했지만 지수가 올라가도 카카오는 미동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언택트라고 했던 종목들 과거에 각광받았던 이런 종목들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을 사실 지수랑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게 움직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업종 테마였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지수가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우하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지수가 가는데 내 거 왜 이렇게 안 가지? 라고 할 만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연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너가 지금 여기 74만 원대 있을 게 아니지. 내가 너 앞으로 더 간다고 해서 78만 원대 샀는데 지금 74만 원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지수가 연 고점을 지금 다 달아가고 있는데 너 지금 80만 원, 90만 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 상승하기에는 지금은 역부족으로 이미 너무 많은 상승을 해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범은 누구냐 하면 삼성전자이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살 생각이 없는 종목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굿바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매수 포인트는 떨어졌을 때 이 자리들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고집상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거 살 바에는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사서 내가 수익을 봐야 되겠나? 지난번 3월 달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걸 사야 되나? 넷마블을 사야 되나? 하면 전 넷마블을 사야 된다라고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굳이 저는 매력 있게 느끼질 못하겠으나 개인들이 굳이 사겠다 한다면 떨어졌을 때가 타이밍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역시나 연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위쪽으로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 사실 생각해보면 2017년에 고점을 찍고 있던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약 58조였죠. 그러나 내년 영업이익의 전망이 43조입니다. 영업이익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지난번보다 높다.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의 힘으로만 올라와 있고 역시나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금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 TSMC도 잡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역시나 주가를 땡겨서 올라온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역시 삼성전자는 지금도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사서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는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7만 원대 언저리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겠지만은 저는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팔아내놓고 다시 떨어졌을 때 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말고 내려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지난주 수요일에 CJ 대한통운을 한번 보세요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 이후로 지금 거의 뭐 5%에서 위쪽으로 6%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수요일에 대비해서도 지금 계속 상승세로 점점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 오랫동안 바닥에서 머물렀던 종목이죠. 위쪽에 올라와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으나 실적은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기대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하니까 역시 관심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AP 시스템도 역시 22,000원 이하에서 계속 관점 좋다. 이거는 잡아놓으면 잡아놓을수록 좋다. 그리고 최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이거는 지금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은 아직까지도 살만한 자리입니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 들고 가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이 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언저리까지도 봐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뭐 고려, 아연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넷마블도 단타 관점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계속 제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그림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아유 저거 지금 상승해가지고 뭐 할 거야, 저거 찔끔 올라가서 내가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4% 가지고 뭘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만 보면 4%지만은 굳이 이 종목은 위로 더 갈 수 있는데 내가 안 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주, 남들은 조선주가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조선주가 앞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뭐 삼성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여러 가지 기업들 뭐 괜찮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신 분들이 이제서야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는 이제는 좀 늦은 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샀다면은 지금 계속 올라갈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에이 저거 사가지고 무슨 부경을 누리려고 내가 가져가서 뭐 할 거야 했지만은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27% 정도의 수익률이 되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요. 역시나 저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가져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급등주를 너무 이렇게 따라 타셨던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 잘하시는 분들, 좀 내가 주식을 좀 오래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없이 단타 관점으로 고점 매매가 가능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초보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좋다고 했던 종목들을 샀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물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직도 그런 종목은 많다. 전자결제 관련주 저는 분명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단하루 움직임이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한 종목을 따라 붙거나 이제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막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역시 포트폴리오를 저점 매매로서 약간 교체를 해놓는 것이 앞으로 2021년을 좀 더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간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체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들고 가도 되는지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